오늘은 잠자고 있는 고래 왕국 코리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잠을 자고 있으니까 깨워 흔들어야 하겠죠. 2004년 영국 BBC에서 세계 고고학계를 깜짝 놀랄 만한 보도를 하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고래 사냥, 그 기원지가 바로 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간에는 노르웨이가 세계 최초의 고래잡이의 국가로 정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를 통해서 한번 세계 고고학계의 학설이 뒤바뀌게 되는 거죠. 노르웨이의 알타 암각화였던 그 지위가 이제 대한민국 코리아 울산 반구대 암각화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1971년도에 발굴된 울산 반구대 암각화. 반구대라고 하는 것은 거북이가 엎드려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해서 반구대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이 반구대 암각화에는요, 정말 300여 종에 대한 그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암각화에는 범고래, 귀신고래, 향유고래, 사슴 뼈로 만든 작살에 의해서 꽂혀진 고래 등 정말 다양하고 아주 정밀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스웨덴 생물 분류학자인 린네에 의한 고래 분류도 여기에 모든 단서가 들어있을 정도로 우리 고래의 백과사전 또는 현대판 고래 도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놀라운 지구촌의 보물입니다. 고래 종류뿐만이 아니라요, 여기에는 고래 포획하는 과정에 대한 그림들이 아주 세세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새끼를 업은 고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고래를 포획해서 해체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해체를 14등분으로 했던 그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고래를 해체하는 14등분은요, 현재 7,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그대로 14등분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7,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우리 선현들이 고래를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고래의 생태계를 같이 호흡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반구대 암각화에는 고래뿐만 아니라 육지 동물, 호랑이, 사슴, 늑대, 여우 등이 그려져 있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또 그려져 있습니다. 배는 물론이고요. 고래 사냥을 위한 그것뿐만 아니라 낚싯줄, 작살, 그물까지 다양하게 도구들이 전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직조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적 수준과 현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에 육지 동물, 도구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습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춤을 추는 듯한 주술하는 사람, 그리고 어부, 사냥꾼들의 다양한 사람의 모습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 육지, 그리고 사람들의 삶들을 그대로 투영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류 역사의 아주 유년기인 7,000년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치 거울을 보듯 대형 TV 화면을 보듯 이 암각화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당시 7,000년 전의 생활상, 그때 살았던 분들의 정신세계, 신앙 모습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 지구촌 유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사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비가 와도 이 암각화가 비에 젖지 않는 그런 위치를 선택을 해서 그렸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암각화가 그 안에 조금 패여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찬란한 인류 역사의 한 장면을 담고 있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세계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미술사적으로 해양 문명과 문화에 대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지구촌의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가히 고래 왕국의 기원이고 고래 왕국의 위상과 타이틀을 지니고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선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곳이 바로 고래 왕국이니라. 그리고 비해졌지 않게 그림을 잘 남기니 후손들이 고래 왕국이라고 하는 이 우리들의 DNA를 그리고 그 정신을 잘 살펴서 후대에 더욱더 융성한 대한민국을 만들거라 라고 하는 외침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래왕국 코리아라는 타이틀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 인류 지구촌의 찬란한 유산인 울산 암각화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사실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요, 1년의 반 정도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65년도에 댐 건설로 인해서 물 고문을 1년의 반 정도 당하고 있기도 하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고래왕국 코리아를 다시 부활시킬 것인가? 고래왕국 르네상스 시대를 어떻게 펼칠 것인가가 우리들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7,000년 전에 고래와 호흡했던 우리들의 스토리와 이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 이러한 문학 작품을 사실 능가할 만한 어마어마한 문학적 재료와 소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고래왕국인 우리 코리아가 그런 노인과 바다 같은 문학 작품을 전 세계와 공유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불가능할까요? 그리고 이왕 내친 김에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고래 소재로 갖고 한번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러한 문학 작품들이 영화로 돼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영화를 즐기고 희열을 느끼고 거기서 감동을 느끼는, 그래서 헐리우드 박스오피스에 1위를 하면서 영화계를 또 한 번 발칵 뒤집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싱가포르에 가시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딘가요? 대표적인 것이 멀라이언이죠. 멀라이언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처럼 수천 년의 재료와 소재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는 멀라이언이라는 멋진 관광 명물 그리고 관광 명소를 통해서 싱가포르의 상징이 되었죠. 우리 고래 왕국 코리아 7,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곳이 그러한 멀라이언을 충분히 뛰어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죠. 일본 과자 중에서 여러 과자들이 있지만 홋카이도에서 나는 시로이 고이비토라는 과자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하면 백색의 연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과자인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면세점에 가서 꼭 사야 할 머스트 리스트, 꼭 사야 할 쇼핑 리스트 안에 시로이 고이비토 같은 과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래 왕국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고래 장식품 그리고 고래로 만든 다양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명품 과자, 외국인들이 한국 가면 고래 과자를 사야 해, 고래 장식품을 액세서리를 구입해야 해 하는 것들이 마치 불문율처럼 그러한 얘기를 흘러나오는 계기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바람이 있다면 고래라고 하는 답이 나오길 사실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고래 왕국 청사진을 그려가야 할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고래 왕국 코리아라는 위상을 회복해서 국부 창출 그리고 문화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7,000년 전에 우리 선원들이 수백 톤 되는 고래를 잡기 위해서 고래와 호흡하고 에너지 넘치고 도전했었던 그 정신들, 더군다나 이 후손들이 혹시 우리가 살았던 이 정신들이 훼손될까 비해졌지 않게 암각화를 그렸던 그러한 섬세한 따뜻한 마음들, 이것을 우리가 받아 안아서
우리 후손들이 고래왕국 코리아 르네상스를 부활시키는 화답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